안녕하세요. 바티칸 전인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닫히고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하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좋은 땅?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뼈대예요. 뼈대 아무렇게나 지어놓고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신경 써서 한다고 해도 그런 건물은 의미가 없겠죠?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안전은 보장되지 않으니까 건물의 기본적인 쓰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편집도 똑같아요. 특히나 이제 편집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좀 예쁘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넘어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블로나 캡컷 이런 무료 디자인 툴에 들어가 보면 진짜 눈 들어가게 예쁜 효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뭐가 제일 예쁜가 눌러보다가 시간도 가고 그리고 그런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정작 내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에서는 기울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런 효과들 안 중요하다, 쓰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건물이든 편집이든 결국 중요한 건 뼈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편집의 뼈대를 잡는 단계, 즉 컷 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은 사실 진짜 쉬워요. 영상을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 어디를 자르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무의미한 구간들을 다 잘라줄 겁니다. 여기서 무의미한 구간이랑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음 구간. 촬영을 하다가 기획안을 본다거나 대본을 본다거나 할 때 나오는 이런 무음 구간들은 다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버벅임 구간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발음이 뭉개지거나 혹은 목소리나 뉘앙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을 더 말해보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잘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말과 말 사이의 텀을 자르는 건데요. 이거는 살짝 영상의 색깔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지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숨을 좀 들이쉬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이런 숨 들이쉬는 구간, 즉 말과 말 사이에 텀만 줄여줘도 영상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또 흡입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잔잔한 영상을 찍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자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자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 늘어지는 부분도 저는 자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도를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말이 좀 느려지면 이게 전달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신뢰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내가 일부러 연출을 하려고 말을 느리는 게 아니라면 이런 좀 말이 늘어지는 부분은 잘라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편집을 할 때 이런 컷 편집만 되게 잘해줘도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컷 편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널 컷으로 컷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컷 편집을 알려드리기 앞서 컷 편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 8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코맨드 B, J, K, L, 옵션 왼쪽 대괄호, 옵션 오른쪽 대괄호, 콤마, 그리고 마침표입니다. 코맨드 B의 이 B는 블레이드라는 뜻이거든요. 즉, 자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맨드 B를 누르면 클립이 잘릴 거예요. 그 다음 J, K, L은 순서대로 뒤로 재생, 멈춤, 앞으로 재생이에요. 그런데 이 키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키를 누르면 누를수록 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컷 편집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영상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옵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는 쉽게 말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쓸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쓸 거야 를 의미하는 건데 이 대괄호 모양에 따라서 앞쪽을 다 날리거나 뒤쪽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콤마랑 마침표가 왼쪽,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콤마는 왼쪽으로 1프레임씩 이동, 마침표는 오른쪽으로 1프레임씩 이동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단축키 한 번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직접 한 번씩 다 써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드린 거를 다 이해하겠다라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저는 자동 싱크를 맞추고 색 보정을 끝내서 컷 편집에 들어가면 되는 상태로 만들어놨고요. 색 보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 단축키를 활용해서 무의미한 구간들을 한번 다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녹음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녹음기를 꽂은 상태에서 카메라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조명도 이제 바꿔보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앞쪽 부분들은
구간들은 영상에서 필요가 없는, 즉 무의미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있잖아요. 안녕 안녕? 이거를 기준으로 이 앞에 부분을 다 날려줄 건데, 컷 편집할 때는 여러분 어디를 보고 해야 되냐면 소리 파형을 보고 해야 합니다. 이 파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오른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거 사이즈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대부분 원테이크로 영상을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보 전달 영상을 찍을 때는 영상 자료 없이 음성만 볼 수 있도록 해두고 편집을 합니다. 이거는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취향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 파형만 볼 수 있게 해두면 내가 말을 하는 부분에는 솟구치고 있고 말을 하지 않는 부분에는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는 부분, 즉 파형이 내려가 있는 부분을 일단 다 잘라주시면 그게 무음 구간을 다 날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인사하는 이 안녕 안녕 앞부분을 다 날려줄 건데, 컷 편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일단 저희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이 빨간 선, 얘를 스키머라고 부르거든요. 스키머를 두고 코맨드 B를 눌러서 일단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자르고 싶은 클립, 즉 이 앞부분을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날리거나, 혹은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스키머를 두고 아까 배운 옵션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이 스키머를 기준으로 앞에 부분이 싹 날아가죠. 즉 난 여기서부터 쓸 거야 라는 의미로 옵션 왼쪽 대괄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의미한 구간 세 번째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말과 말의 텀, 거기를 잘라줄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막상 영상을 보면 아주 잠깐이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세하지만 다 잘라주는 게 영상의 속도감이 조금 더 붙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이 무음 구간이 시작되는 부분에 스키머를 두고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는 부분에서 스키머를 멈추고 옵션 왼쪽 대괄호를 누르거나, 혹은 한 번 더 그냥 코맨드 B로 잘라준 다음에 이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무음 구간이 잘려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블레이드 백스페이스보다는 그냥 블레이드 옵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취향 차이인 게, 제 수강생 분들한테도 이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블레이드 백스페이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다 들으면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JKL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들으면서 내가 날리고 싶은 부분은 날리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자 어쨌든 이라고 이제 계속 말을 버벅버벅 하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무의미한 구간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말하는 문장,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앞에를 다 날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라고 버벅이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럼 이 앞에 있는 제를 잘라줘야겠죠. 이럴 때 이제 제라고 말하기 전에 스키머를 두고 블레이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는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다시 스키머를 두고 잘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편집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그런데 이렇게 미세하게 컷 편집을 다 블레이드로 자르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콤마랑 마침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컷과 컷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조금 더 가까우면 오른쪽, 왼쪽에 조금 더 가까우면 왼쪽으로 커서가 변경이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왼쪽 부분에만 대괄호처럼 선택이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콤마나 마침표를 눌러주면 1프레임씩 얘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세한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훨씬 더 자연스럽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클립 전체를 선택하면, 즉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상태로 콤마랑 마침표를 눌러주면 이 클립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아까처럼 1프레임씩 잘리거나 또는 늘려지는 게 아니라, 이 점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을 다 마치면 하는 부분도 없고 무음 구간도 없기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만 해줘도 영상이 훨씬 더 살아요.
자, 그런데 지금 키보드를 한번 보고 코맨드 B나 옵션 왼쪽 대괄호 혹은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려고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특히 이제 옵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누를 때는 더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단축키 커스텀을 아예 해놨는데 이게 손목도 훨씬 부담이 덜하고 작업 속도도 더 빨라지고 일단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팅을 해둔 커스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단축키 커스텀 하는 법은 이렇게 위쪽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클릭을 하고 코맨드 셋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단축키를 싹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일단 컷 편집, 즉 블레이드 키를 바꿀 거니까 여기 검색하는 거에 블레이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블레이드 그리고 블레이드 툴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블레이드 툴은 누르면 가위 모양이 되면서 이 클릭으로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안 씁니다. 저는 블레이드 툴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툴, 즉 클릭으로 컷 편집을 하는 단축키가 B인데 진짜 안 쓰는 툴이라서 그냥 B만 눌러도 잘릴 수 있도록 커스텀을 해줄 겁니다. 커스텀을 하는 방법은 진짜 쉬워요. 내가 바꾸고 싶은 명령어를 일단 누르고 여기서 B 혹은 내가 편한 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축키 B는 블레이드 툴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툴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너 이걸로 바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리어사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단축키를 커스텀 하실 때는 너 카피 만들 거야? 라고 뜨는데 이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축키 커스텀 하는 거 세트 하나 더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이름 정하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코맨드 B 그리고 B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축키를 내가 눌러도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먹히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한글 키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할 때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좋아요. 한글을 추가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내가 단축키를 추가하고 싶은 명령어를 누르고 키보드를 한영키로 바꾼 다음에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어랑 한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내가 한영키여도 내가 한글이어도 단축키가 다 눌려서 작업 속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이드 툴은 B만 눌러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하는 거 있죠. 그걸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트림 엔드와 트림 스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 키 없이 눌러도 명령어가 먹게끔 단축키를 추가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단축키가 있는데 얘도 진짜 안 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리어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영키가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코맨드나 옵션 없이도 블레이드 그리고 트림 툴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씩 눌러야 되던 거를 한 개만 눌러도 충분하게 커스텀을 해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커스텀이 오히려 불편하다. 혹은 그래도 단축키 끼리 너무 멀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런 단축키 패드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협찬으로 받았어요. 인스타 릴스로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받은 거라 유튜브에 노출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막상 또 써보니까 되게 괜찮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마침 단축키 커스텀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 키보드가 타이핑을 위한 거지 단축키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은 단축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진짜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쓰던 단축키를 이 칸에 넣다 보니까 손이 조금 달라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제품을 받고 저도 이제 단축키 커스텀 제가 편한 대로 다 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 손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컷 편집이 더 오래 걸렸거든요. 막상 이틀 정도 그냥 이거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또 적응이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누를 때 왔다 갔다 누르던 거를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면 누를 수 있다 보니까 손도 편하고 작업 효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특히 이런 파이널 컷은 횡 스크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고 있더라도 트랙패드로 횡 스크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마우스 자체에 이런 횡 스크롤 기능이 따로 있는 마우스를 써야 된다거나 좀 이래서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또 횡 스크롤 기능까지 넣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고 나니까 진짜 이것만한 아이템이 없는 그런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이라서 완전 추천드리지는 않고 내가 매일 편집을 한다 혹은 나는 편집자가 직업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적응하면 진짜 좋아요.
대신 난 아직 편집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비를 산다고 해서 나의 편집 실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 비싼 운동복, 운동화를 산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을 엄청 잘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파이널키 단축키 커스텀 거 있잖아요. 그냥 키 하나만 눌러도 될 수 있게끔, 그것만 해도 진짜 효율성 많이 올라가니까 굳이 처음부터 이런 장비 다 갖추지 마시고요. 일단 편집 많이 해보면서 나만의 노하우도 쌓고 그리고 감각도 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이널 컷으로 컷 편집하는 법, 그리고 단축키 커스텀 하는 것도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컷 편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즘 안 쓰는 사람이 없죠? AI 툴을 활용해서 자막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자막 작업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저는 브루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AI 툴을 활용한 자막 삽입 방법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